나를 깨우는 소리. 필립 소리. 인간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감정적으로 실수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선택을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따르는 행동 패턴과 심리 메커니즘을 18가지 법칙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매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감정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거두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꾸 실패할까요? 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남을 질투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까요?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이성적인 존재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작용한 후 이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때때로 강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이며 한때 열광했던 것을 쉽게 실증내거나 새로운 것에 바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기보다 이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원하며 때때로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행동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며 집단에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조종을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타인의 심리를 더 정확하게 읽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권력과 공격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력한 상태를 싫어하며 힘을 원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심리를 다루는 기술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의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은 단순한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과 결단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으며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을 부정하며 이를 외면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 세대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하며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며 과거의 가치관이 항상 미래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대의 사고방식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고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18가지 법칙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작용하고 그 뒤에 이성을 동원해 이를 합리화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논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가 자신을 비판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반박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 투자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 연인 관계에서 작은 말다툼이 감정적으로 커져서 이성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버트 그린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분석하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라.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 조절 기술을 연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며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실수만 강조하는 상사가 있고요. SNS에서 자신을 꾸미고 실제보다 더 성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과대평가를 줄이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모습, 친구들 앞에서는 저런 모습,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놀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거짓된 모습에 쉽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상사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상사 앞에서는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직장 상사.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연인관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가면을 인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 연기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표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슷한 유형의 연인을 만나고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반복해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얻는 직장인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반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나가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남들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운이 좋았네 라고 평가하는 경우, 아니면 유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합리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심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비교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써라. SNS 보이는 삶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다 보면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인 수익보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집착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 회사에서 미래의 혁신보다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경영 방식.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기적 결과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연습을 통해 장기적인 성공을 준비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변명하는 사람, 직장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토론에서 자신의 논리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보다는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용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를 피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기회를 놓치고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루는 습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 스스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강화하며 발전을 막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회방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로버트 그린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억누르다가 폭발하는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가 신체적인 증상, 두통, 위장장애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억눌러 둠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 그것보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다루는 연습을 통해 심리적 균형을 잡고 신체적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나가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관계를 해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료가 승진했을 때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경우, 친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성공했을 때 자신과 비교하며 우울해지는 사람, 타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심리, 그것보다는 시기심을 긍정적인 동기로 전환하고 타인의 성공에서 배움을 얻고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시기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동기부여로 활용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초기 성공에 도취되어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운동선수가 연승을 거두다가 방심하여 패배하는 경우, 작은 성공에 만족하며 성장을 멈추는 사람. 우리는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들이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여성이 강한 리더십을 보이면 공격적이라고 평가받는 경우, 사실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대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강한 동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다가 원하는 직급에 도달한 후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동기를 잃는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목표 없이 방황하는 청년, 운동을 하다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 새로운 도전을 설정하지 않아 흥미를 잃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목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면 새로운 목표를 세워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동기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상사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군중 심리에 휩쓸려 유행을 따라가다가 후회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집단 사고로 인해 이루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독립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집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관심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열광했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타인의 충성이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열광했던 트렌드나 유행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다가 작은 실수로 한순간 외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한 직원이 상사에게 충성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쉽게 떠나는 경우. 하지만 우리는 변덕스러움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자신의 감정 변화도 인식하고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은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스포츠 선수,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 우리는 공격성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에너지를 생산적인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필연적이며 각 세대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경험을 무시하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경우. 과거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역사적 패턴. 세대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라. 특정 시대의 가치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라.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외면하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면 삶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사례. 사람들은 건강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 매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말고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18가지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개한 법칙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북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